이번 시간에는 힘과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1부에서는 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2부에서는 기본 힘과 기타 힘들의 종류 그리고 그 힘들에 따른 역학적인 현상의 분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1법칙과 2법칙은 힘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결과, 운동, 그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한 법칙이고요. 뉴턴 운동 제3법칙은 힘들이 맺는 관계에 대한 특징을 서술하는 법칙입니다. 일단은 2법칙부터 설명을 할게요. 뉴턴 운동 2법칙이 제일 범용적인 법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체에 힘 F가 작용하면 이 물체가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질 때 이 세 변수의 관계를 뉴턴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죠. 질량 M인 물체에 힘 F가 작용하면 잠시만요. 힘 F가 작용하면 물체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가속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이게 뉴턴 운동 제2법칙입니다. 1법칙은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뉴턴 운동 2법칙은 힘이 작용하는 상황을 모두 아우르는 그 법칙이라고 한다면 뉴턴 운동 1법칙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특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방금 여러분이 공부했던 2법칙에 따라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고, 가속도라는 것은 전 시간에 공부했죠?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었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속도 변화가 0인 운동 상태는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정지, 그리고 두 번째 등속 직선 운동. 다시 말해서 물체에게 힘이 적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에 있거나 등속 운동합니다 라는 법칙이에요.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켜주는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힘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물체는 정지에 있다면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하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해요. 이처럼 운동을 바꿔주지 않는 경우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이는 그런 현상을 보고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 것 같다. 그 성질의 이름을 관성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물체마다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은 제각각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이나 관성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성격의 단어들이죠. 그런데 뉴턴은 이 자연이라는 것은 수학으로 계산 가능한 정밀한 시스템이었기에 그런 추상적인 무언가를 구체적인 숫자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 의해서 질량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 자, 관성과 질량이 같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상황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질량이 가벼운 탁구공 그리고 질량이 무거운 볼링 공이 똑같은 속도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두 개의 물체를 정지시킬 겁니다. 둘 다 똑같은 시간 t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이 상황에서 탁구공이든 볼링공이든 시간 t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은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시간 동안 처음 속도가 v로 똑같았고 결국에 정지하게 될 거기 때문에 시간 대비 속도의 변화량이 똑같다. 결국 이 상황에서 두 물체의 가속도가 동일하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탁구공과 볼링공 멈추는 게 쉬운 물체는 탁구공이죠. 탁구공의 물체가 더 멈추기 쉽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탁구공이 볼링공보다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볼링공은 자신의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멈추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 관성이라는 것은 탁구공보다는 볼링공이 훨씬 세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탁구공을 멈출 때에는 힘을 이만큼만 주어도 멈춘다고 한다면 볼링공은 더 큰 힘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방금 공부했던 뉴턴 운동 2법칙에 의거해서 F는 ma에 의거하여 이 두 물체의 질량을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물체의 가속도가 똑같고 들이는 힘의 크기가 볼링공에 더 작용하는 게 크다면 질량은 탁구공보다 볼링공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때요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부등식과 아래에 있는 파란색 부등식의 관계를 보시면 질량이 관성과 같다라는 인과관계를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은 질량이라는 게 곧 관성이다. 뉴턴은 관성이라는 추상적인 성격의 단어를 구체적인 숫자로 가늠하기 위해서 질량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관성계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관성계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 물리법칙, 뭐 F는 MA를 비롯한 모든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로서 하나의 기준계입니다. 하나의 기준계. 예를 들어 움직이는 수레 위에 사람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이 수레가 현재 오른쪽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등속 운동, V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 이 관찰자가 이 물체를 위로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관찰자가 보는 물체의 운동 궤적은 연직 상방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갔다가 최고점 찍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이렇게 직선 궤도로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 수레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이 중력 mg 뿐이니 이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자유낙하는 물체의 운동 궤적을 보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관찰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핑크색 관찰자는 바깥쪽에 있는 관찰자예요. 정지에 있는 관찰자이거든요. 이 관찰자가 볼 때에는 이 물체의 운동 궤적이 파란색과 같은 직선 궤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수레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 궤적을 그려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될 수레 어딘가 이미의 지점에 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핑크색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 궤적을 그리는 것처럼 보아요. 어때요? 똑같은 물체의 운동이지만 어떤 관찰자가 보느냐에 따라서 속도라는 게 상대적입니다. 이 사람은 직선 방향 속도, 이 사람은 포물선 방향의 가속 운동으로 보여요. 궤적이 이제 그렇게 다르게 보여요. 하지만 파란색 관찰자이든 핑크색 관찰자이든 동일하게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핑크색 관찰자가 보았을 때에도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은 여전히 어느 지점에 있든 중력뿐입니다. 그리고 지면 아래를 향하는 크기는 mg. 그래서 이 핑크색 관찰자가 이 물체를 보았을 때에도 이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지면 아래이고 크기는 g예요. 어때요? 어떤 관찰자가 보든지 이 물체의 운동을 관장하는 F는 ma라는 운동 법칙은 유효하죠. 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관성계라는 것은 어떤 관찰자가 보아도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기준계로서 어떤 관찰자들입니까? 이 파란색 관찰자는 등속운동하는 관찰자였죠. 그리고 이 핑크색 관찰자는 지면의 정지에 있는 관찰자였죠. 그래서 관성계로 정의가 되는 개들은 두 개입니다. 바로 정지에 있는 관찰자 또는 등속운동하는 관찰자. 이렇게 여러분이 물리학원 시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하셨을 때 전제 조건들이 다 정지에 있는 관찰자 그리고 등속운동하는 관찰자라고 봐왔을 겁니다. 이 특수상대성 이론도 등속운동하는 관찰자에게만 설명되는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성계로 정의되는 개들이 모두 정지에 있거나 등속운동하는 애들이었다.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힘과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뉴턴 운동 1, 2법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운동 3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운동 3법칙은 힘들이 맺는 관계에 대한 서술입니다. 물체 A와 B가 이렇게 있고 A가 B에게 힘을 왼쪽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할게요. 첨자 쓰기를 이렇게 쓸 텐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그러면 이 운동 3법칙에 의해서 A가 B에게 힘을 작용하면 B 역시 A에게 힘을 작용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첨자 쓰기를 FBA라고 할게요. FBA는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이 생겨야 한다. 이 두 개의 힘이 작용과 반작용 관계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힘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두 물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어떤 물체에게 작용이라는 힘을 가하면 필시 그 물체는 그 물체에게 반작용의 힘을 가해야 한다는 그 힘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눈치채셔야 될 것은 작용-반작용 관계를 이루는 힘들은 작용에서의 주어와 목적어가 반작용에서 주어와 목적어 자리가 뒤바뀐다는 것을 꼭 확인하세요. 작용-반작용 관계를 맺고 있는 힘들을 찾기 위해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뒤바뀌고 있는 힘들을 찾으시면 된다는 것. 이렇게 작용-반작용 관계를 맺고 있는 힘의 특징은 어떠냐면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 두 개의 힘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것. 밑에다가 다시 쓸게요. 작용-반작용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힘의 특징은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 작용-반작용 관계를 맺고 있는 두 개의 힘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해요. 작용-반작용 관계를 맺고 있는 힘들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 여기까지 작용-반작용 관계에 대한 특징 정리했고요. 이 작용-반작용 관계와 꽤나 유사하게 보이는 또 다른 힘들이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형이에요. 이 물체에게 오른쪽으로 F가 작용하고 왼쪽으로 F'이 작용한다고 합시다. 이때 F와 F'의 크기가 똑같다고 할게요. 현재 이 물체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런 관계에 있는 힘들이 평형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두 힘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도 반대라는 사실을 보면 작용-반작용 관계와 유사해 보이지만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평형관계를 맺고 있는 두 개의 힘은 물체 하나에게만 작용하죠.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들은 서로 다른 물체에게 작용했지만 평형관계에 놓여있는 힘은 한 물체에 작용합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정의할 수 있는 힘들이에요. 자, 이 경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물체의 알짜 힘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형관계에 놓여있는 힘으로 알짜 힘을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을 토대로 이쪽으로 와서 문제 상황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의 관계를 작용, 반작용과 평형 관계로 분류해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자, 지구 위에 물체 BA가 놓여 있고요. A, B 물체가 모두 정지에 있습니다. 정지. 그러면 이 힘들 이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네 개 중에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들을 먼저 찾아볼게요.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들을 찾으려면 주어와 목적어가 뒤바뀌고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B가 A에게, 그러면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이 이 F4의 반작용이겠죠. 여기 있네요. A가 B에게, 그래서 F4와 F3가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놓여있는 힘들이고 또 있을 겁니다. 여기 지구가 A에게, 여기 A가 지구에게, 그래서 여기 F1과 F2 역시 작용, 반작용 관계를 맺고 있는 힘들이에요. 이렇게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평형관계에 놓여있는 힘들을 정의할게요. 이 상황에서 알짜임이 0인 상태의 물체들은 A와 B이죠.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정지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책의 경우에 알짜임이 0이기 위해서 이 책에 작용하는 힘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책에 작용하는 힘, 책이 아니고 우리 A죠. A라고 바꾸고, A가 정지에 있기 때문에 A의 알짜임이 0이고 여러분은 A의 알짜임이 0이 되는 A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찾는 거예요. 여기 F4 A에게 작용하고 F2도 A에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두 힘의 크기가 같을 것이고 방향이 현재 반대예요. 따라서 F2와 F4가 평형관계에 놓여있는 두 개의 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B도 정지에 있거든요. 그러면 B도 알짜임이 0입니다. 즉 B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이 평형관계에 놓여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에는 B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F3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힘들을 우리가 정의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일단 B도 지구가 끌어당기겠네요. 여기 어디 놨어요? 여기다가 쓰게요. 여기 F5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구가, 중력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지구가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지구가 B에게 작용하는 중력 F5 이렇게 서술하고, 여기까지 보면 B에게 작용하는 힘이 모두 아랫방향이다 보니 이 두 개의 힘을 합친 것과 똑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의 힘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거는 누가 작용을 할까? 바로 B와 이 지면이 맞닿아 있는 이 지면이 B에게 작용하는 소위 수직항력이라고 하죠. F6라고 하겠습니다. F6는 지면이
D에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힘이 D에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물체에 적용하는 세 가지의 힘. 이 세 개의 합이 0이 돼야 알짜임이 0이 되어서 정지하겠죠. 결국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F3와 F5의 합이 F6와 같아야겠죠. 네, 이렇게 문제 상황에서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 반작용을 맺고 있는지 평형을 맺고 있는지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는 기본 힘과 기타 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게요.